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여야가 제도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제도특검은 여야 합의로 도입되던 특검을 제도적 요건만 갖추면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부패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두는 제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입이 됐지만은 애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국민카페 매니저 정현진입니다. 커피가 다른 카페에 비해 퀄리티가 아주 좋다는 걸 자부할 수 있습니다. 커피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가격 경쟁은 지양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질 낮은 원두를 그냥 서비스하는 커피숍이고 싶진 않고, 또 이 공간 자체가 지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로드 매장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커피라면 차라리 봉지 커피를 타드리겠습니다. 깊은 맛, 아늑한 공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온에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7시 8분입니다. 이어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오늘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 특별검사 촉구와 관련해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기자회견장으로 안내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 공권력 남용의 모든 나쁜 사례들이 총집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자인 여동생에 대한 진술 강요 및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서들의 조작 혐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 현재도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판명나는 판결들이 많이 있지만 소시 일가 사건도 있습니다. 단순한 살인 사건이 결국 간첩 사건으로 조작돼서 그 관련자 모든 가족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대로 방치하면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사건들의 당사자들이 그 사건이 자기에게 오기 전까지는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을 것이다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 사건은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언제 또 그 모든 조작 사건의 희생자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사건이 묻히지 않고 제대로 조작을 도대체 누가 했고 그것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 모든 문제들이 밝혀지고 책임자까지 제대로 처벌되지 않으면 우리의 역사는 계속 퇴행을 반복할 것입니다.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정과레이더 시간입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오늘도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이런 뉴스를 좀 전해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네.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생활고 비관 동반 자살 사건 예. 충격과 슬픔을 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가레이다 정치 뉴스 주로 다루는 건데 저도 이것을 처음으로 고르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마는지 그렇지만 어제 하루 동안 우리나라를 가장 슬프게 했던 뉴스여서 그리고 결국은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 다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이곳이 지금 정글인지 아니면 국가인지 그것도 모범생들 국가만 가입한다는 OECD 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모녀 3명이 일주일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는데요. 이들이 남긴 마지막 봉투에는 공과금이나 방세가 늦어서 죄송하다 이런 말과 함께 이달치 방세 50만 원 그리고 도시가스료 같은 공과금 20만 원 해서 모두 7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5만 원권 14장. 이승예서의 마지막 생존 비용을 흰 봉투에 넣어 주인에게 남기고 세상을 등진 겁니다. 지난달 팔이 다쳐서 그나마 해오던 식당 일마저도 끊긴 60대 어머니, 주로 가장 역할을 해왔었고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큰딸, 편의점 알바 같은 부정기적 일을 해온 작은 딸. 이 두 딸은 모두 30대인데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이들 가족은 차상위계층 지원 신청 기록 같은 것도 전혀 한 것이 없어서 아마 이런 제도를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자세히 따져보면 해당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죽어가면서도 죄송하다고 해야만 했던 세 모녀. 우리들에게 사회와 국가 그리고 공동체란 무엇인가 되묻고 있습니다. 네, 참 씁쓸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 고인이 되신 분들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서 느끼는 정치 그리고 나란 일 하는 사람들 느끼는 게 많아야 할 겁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야가 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제 특검이 상설 활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별도 인력과 조직, 기구를 갖춘 상설 특검이 아니라 이른바 제도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나 사건이 생길 때 국회의 제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해야만 특검을 정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하고 크게 달라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니까 그렇게 쉬운 요건은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 과반을 점하고 있는 정당이 지금으로 말하면 새누리당쯤 되겠죠. 물론 다른 당이 또 과반 정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과반 정당이 반대해버리면 특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무부 장관도 특검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이 검찰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특검을 신청할 리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상설 특검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난 대선 공약의 후퇴다. 이런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뭐고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예, 이름은 좀 발음하기도 쉽지는 않은데요.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의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의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고위직에 대한 상시 감찰을 합니다. 네. 이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무슨 이상한 점이나 잘못을 발견하면 곧바로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나오면 국회에 즉각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기능 상당 부분을 이관받는 겁니다. 원래는 장관, 국회의원, 국정원장, 국세청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이른바 우리나라 힘 센 사람들 다 포함하려고 했던 고위공직자 수사 전담 조직, 이른바 공수처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해왔죠. 네. 그것을 해보려던 애초의 그림에 비하면 대단히 축소된 것이어서 실망스러운 목소리도 벌써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과 청와대 반응 궁금한데요. 네, 검찰은 상설 특검이 아니라는 점에서 최악은 면했다 이렇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원래 법무부와 검찰은 상설 특검이 아니라 그동안 제도 특검, 이번에 합의된 제도 특검을 선호해왔거든요.
상설특검은 별도의 기구와 인력, 조직을 갖춘 상설특검사무소라는 게 설치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와 기소권이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누려왔던 독점적 힘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될 뻔했던 거죠. 그건 피했으니까 최악은 면했다는 겁니다. 네. 어제 한 소장 검사의 반응이 언중유골이고 주머니 속의 송곳 같았습니다. 이제 특검을 핑계로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막을 수 있는 부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고 일침을 했는데 소신 굽히지 않다가 징계를 당했던 윤석열 여주 전 지청장이 생각납니다. 청와대는 국회 합의에 대해서 잘된 일이다 이렇게 그냥 짤막히 말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속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검찰은 지금 자체 조사 중인데 증거 조작 의혹에 중국에 있는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한 적이 있는 국정원의 전 현직 직원 3명이 최소한 3명이 연루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영사 그리고 이 직전에 신모 영사 그리고 신원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제3의 직원 이 세 사람이 그 문서들 입수하고 제출하고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국정원에서는 제3의 직원에 대해서 아직 신원을 잘 안 밝히고 있다고 그럽니다. 검찰같이 센 데 가서도 이름 잘 말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죠. 그리고 문제가 됐던 3건 그 증거 3건 중에서 중국 공문서 한 건은 공증을 받은 것이었다 이렇게 쭉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네, 그나마 그것도 사실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대개들 짐작은 해왔지만 국정원의 증거 조작 의혹이 확실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방선거 기초단체 정당 공천 폐지 문제를 두고 어제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만났죠. 네네.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어제도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민주당 김한길 대표 만나고 나서 딱 이렇다 저렇다 신통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 진영의 결정,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 공천 안 하겠다 이거죠. 그거 참고해서 우리도 결정하겠다. 이렇게 좀 보기에 따라서는 뜨뜻미지근하게 말했습니다. 아마 안철수 의원 신당 진영에 선수 친 거에 김이 좀 샜을 수도 있겠죠. 빠르면 오늘 중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명분이 이거 하지 말자, 그냥 예전대로 하자는 국회의원들 요구를 좀 누를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선거 치르기 힘들어질 분위기입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민주당 혁신그룹이 원내대표 조기 경선을 요구하고 나섰네요. 네네. 선거가 코앞인데 왜 이러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민주당 안에 더 좋은 미래라는 이름의 진보 개혁 성향의 탈계파 의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네. 이 모임에서 주장한 건데요. 현재 너무 무기력하다. 당 개혁이 시급하다. 그런데 현 원내 지도 체제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전병헌 원내대표 사퇴와 조기 선대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임기가 좀 남아있지요. 네. 그러니까 전병헌 원내대표가 이건 말이 안 된다. 특정인을 세우려는 지도부 흔들기다. 원내대표란 자리가 전국에서 치르는 지방선거와 무슨 상관이냐면서 반발했습니다. 더 좋은 미래라는 의원들 모임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의 무기력했던 원내 전략이나 대여 투쟁을 문제 삼아서 말한 것 같은데 전 대표는 약간 방향을 바꿔서 좀 딴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 복사의 결정판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문대성 의원에게 해당 대학이 표절을 공식 확정 통보했는데 네. 새누리당은 그대로 복당을 시킨 겁니까? 예, 복당 안 시키겠다는 말은 아직 안 하고 있네요. 국민대였죠. 국민대는 문대성 의원의 학위 논문이 심각한 표절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네. 표절도 아니고 심각한 표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군데군데 베껴 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치 복사기로 쫙 긁은, 그래서 시중에서 왜 그 빗대서 말하기를 문도리코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도리코가 맞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 본인에게도 알렸답니다. 무엇보다도 IOC가 조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국제 망신살 뻔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문 의원은 IOC 선수위원이라는 명예롭고도 중요한 자리도 함께 맡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IOC로서는 조사가 불가피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도대체 표절 조사가 어떻게 돼가는 거냐,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는 국민대 측에 제발 표절 조사 결과 좀 빨리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공식 답변을 못 받아서 자체 조사 활동을 일시 중단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대의 공식적인 새 증거가 나왔으니까 조사를 재개할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뭐 당직이다, 복당이다 이런 거와는 좀 다른 차원의 또 한번 국격이 관련된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며칠 전에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두고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 오락가락하면서 이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기자회견이다, 국민 담화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는 그 대통령의 연설 41분간에 걸친 연설 중에 민감한 현안이 빠진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런 일부의 지적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관련 얘기입니다. 민 대변인이 처음에는 기재부에서 가져온 초안이 워낙 신통치 않아서 기자회견으로 하려다가 이건 좀 모양이 안 되겠다, 내용이 부실하다 그래서 대국민 담화로 부랴부랴 바꿨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어제는 갑자기 아니다, 내가 좀 더 알아보니까 원래부터 담화로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뒤늦게 말을 바꾸면서 수습을 시도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의 그 원안 대통령 원고를 묵살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장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설왕설래 오가니까 그것을 수습하려고 번복했던 해명입니다. 또 이전에 통일부 출신 천혜성 비서관 아마 네.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발령한 일주일 만에 원대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민경욱 대변인이 말하기를 천 비서관이 일을 하도 잘해서 통일부 장관이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보낸다. 공무원들이 건국 이래 청와대에서 나온 멘트 중에 가장 황당한 해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말 한 지 불과 10여일 만에 또 한 번 황당 해명 제2탄이었던 겁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 요즘 이런답니다. 민 대변인이 앵커 볼 때는 똑똑한 발음으로 뉴스 진행하더니 청와대 오고 나서는 황당한 말을 좀 자주 한다. 기자 출신 맞느냐? 기사 안 되는 얘기를 너무 자주 들고 나온다. 믿기 힘들다. 이렇게들 수군댄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공공기관들 또 공기업 이 개혁하라고 했더니 요금 인상 카드 내밀어서 국민들 황당하게 했는데 그렇죠. 어제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죠? 예. 제살 깎아가면서 부채 줄이고 좀 과도하게 돼 있는 사내복지 이런 거 좀 줄여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고 밉상 좀 벗어나라 이렇게 시키고 대통령도 세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대충 신용만 내고 정작 전기료 올리겠다, 수도료도 올린다, 가스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래가지고 요금 인상에서 부채를 갚아 나가겠다는 자구안을 내놨었는데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퇴짜를 놨습니다. 원래 이들이 올리려고 했던 요금 인상을 모두 합치면 3조 8천억, 연간 한 4조 원어치쯤을 국민들 주머니에서 받아다가 자기들 부채 해결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물론 4대강 등 그 국가적 정책의 실패 비용을 자기들이 다 뒤집어 쓰기도 좀 억울한 점은 있을 테니까 이를테면 수재원공사 같은 경우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때 따라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체 해결 방안이 전혀 없으니까 국민 부담으로 전가시키려 했던 발상 자체가 사실 문제입니다. 기재부한테서 세게 퇴짜 맞은 뒤에 또 어떤 대책을 들고 나올지 주목됩니다. 그나저나 원가 현실화다 또는 많이 올랐다, 기름값 오른다, 반영이 불가피하다 이런 명분으로 일부 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연구 금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네. 미국이 왜 우리만 갖고 이러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미국은 왜 한국에만 세게 구느냐 이런 말 충분히 나올 상황 맞습니다. 네. 어제 또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베트남한테는 상당히 좀 느슨하게 하면서 우리와는 다른 원칙을 적용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한국과 워싱턴이 좀 시끌시끌했는데요. 네.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협정의 유효 기간을 기존 40년에서 영구히로 못 박자는 제안을 한국 정부에 몰래 해왔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외교 소식통은 어제 미국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서 영구 적용 조항을 신설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협정에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영구 적용으로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앞으로
핵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을 계속 할 수 없는 거죠. 네. 이 핵 재처리라는 것은 사용 후 핵 연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력 봉을 떼고서 이제 전기를 한 다음에 그걸 물속에 담가두지 않습니까? 그거에 상당히 많은 98%가량의 우라늄이 또 잔류되어 있는데 네. 이거를 재처리하면 거기서 다시 회수해서 쓸 수 있으니까 돈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그걸 못하게 하는 이유는 거기서 플루토늄이라는 걸 추출해서 무기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전 세계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5나라 정도만이 이렇게 재처리를 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강력히 막고 있는 거고. 근데 최근에 진행된 한미 원자력 협정이 2년간 결론을 못 내고 2년을 좀 유예시켜 놓은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영구히 이종항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계속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의 그 원자력 이용에 대한 자주권 이런 게 상실되는 것이고, 뭐 독립국가로서 자신의 주요한 국가 정책 결정을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는 국격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익에도 대단히 바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아무튼 미국과 이 얘기를 해 나갈 때 군사 문제가 됐건 경제 문제가 됐건 우리가 제대로 이빠른 소리를 잘 못하고 있는데, 민주적인 정부가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탄탄하게 나서서 싸울 건 싸우고 제대로 말할 건 말해서 우리 권리는 지켜오는 그런 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